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미나는 2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에이틴벤처스와 함께 행사를 준비하게 된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해외 진출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바로 그 고산 대표님의 설명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이틴벤처스 대표 고산입니다. 먼저 코로나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자리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행사 기획하면서 아마 대부분 못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송출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뭐랄까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 안내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참석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따가 설명드릴 그 카파 커넥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무료로 미리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회 감사의 마음으로 좀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무역협회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 제조 업체 매칭 플랫폼 카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조 분야의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고요.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제 업주분들이 배민 통해서 주문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제조업체는 사실 이렇게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업체들에 이렇게 잘 영업을 해서 줄을 대는 게 그 업체의 굉장히 큰 매출을 좌우하는 그런 형태로 그 영업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분야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조금 파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제조업과 어느 정도 그래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네, 많이 계시네요. 나는 그러면 제조 공급업체, 제조 무언가 제조하는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나는 무언가를 제조해야 되는 업체이다. 네, 골고루 섞여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제조 수요 업체와 제조 공급 업체가 이렇게 잘 만나게 연결드리는 게 저희 서비스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새롭게 런칭하는 카파 커넥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여러 가지 질문들 잘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한 한 충실히 답변 드릴 거고요. 또 현장에서 추가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발표 끝나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온라인 제조 플랫폼, 제조업체 플러스 플랫폼, 좀 뭔가 굉장히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제조업은 굉장히 헤비하고 전통적이고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것 같고, 플랫폼은 굉장히 IT 쪽에서 최첨단에 있는 그런 산업인데 이 두 개가 잘 연계될까? 라는 생각도 일견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하는 서비스 설명할 때 이런 일 합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런 게 아직도 없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제조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고객과 파트너 간에 서로를 찾고 소통이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이런 것들이 최근 한 10년 이내에, 10년이라고 너무 넓은 범위이긴 합니다만 한 201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조가 더 디지털화 돼 가는 그런 추세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은 좀 이런 온라인 제조 서비스를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이미지들이고요. 제조업체의 우버 하니까 조금 더 와닿으시죠? 어떤 플랫폼이 존재하고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조업체를 찾아서 마치 공장이 없지만 내 공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제조업체에서도 이런 플랫폼화가 굉장히 서서히 진행돼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그 제프 베조스가 mfg.com이라는 미국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한 15년 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이런 조메트리라는 그런 서비스 설명하면서 한국에도 카파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15년 전에 베조스가 투자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쪽 제조 씬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마스 단넷이라는 회사를 역시 조메트리가 3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그 토마스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카탈로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꺼운 책자를 편에도 아주 전통적인 연역이 오래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통해서 서로를 소싱하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마치 옛날에 전화번호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서비스를 하던 업체였는데 여기 워낙에 축적된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밸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 3억 달러 정도의 피인수가 된 것이고 근데 동시에 토마스는 이제 스스로는 이 IT화 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인수합병도 일어나고요. 그 조메트리는 사실은 또 그 제조 분야의 온라인 온디맨드 서비스로서 또 직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3D 허브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역시 이런 제조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 업체가 프로토랩스라는 기존에 어느 정도 자기의 생산 기반을 강하게 갖고 있는 프로토랩스는 금형사출 쪽에 특화된 그런 회사였는데 자기만의 그런 캐퍼시티도 좀 많이 갖고 있는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프로토랩스가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더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3D 허브스라는 유럽, 북미권 중심으로 막 확장해 가고 있는 이 서비스를 또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작년, 올해 벌써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분야가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된다라는 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시는 게 아주 타당합니다. 예, 이미 진행이 돼 왔었고 그 물결이 이제 우리가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이제 거대한 해일처럼 이렇게 쭉 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일본의 업체인데요. 일본의 캐디라는 업체가 그 판금 서비스 중심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런데 작년에 펀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00억에 가깝게 펀드레이징을 투자를 유치한 그런 기사가 났었고요. 또 저 오른쪽에 이제 쉐웨이스나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온라인 제조 업체들이 그 소위 스펙 상장 미국에서 이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매력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거지. 스토리텔링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요소가 있어서 그리고 뭐 이런 온라인 제조라는 시장 자체가 누구를 설득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스펙 상장의 대상이 또 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온라인 제조라는 것 그리고 이런 IT 기업과 제조업과 이런 것들이 서로 융화되어서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사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이거 21세기인데 지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기 참 쉽지 않고 어디에 예전에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거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어느 집 가면 됩니다. 이러한 뭐 보편적인 지식이 깔려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면서 또 이런 정보들이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조를 해보면서 저도 이제 제품을 실제 제조를 해봤습니다만 한국에서 파트너 업체를 찾는 것보다 중국 심천에서 파트너 업체를 찾는 게 더 쉬웠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한국어로 더 잘 소통이 되는데 더 어려웠던 그런 경험까지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고객과 파트너가 만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 제조업체 매칭 플랫폼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온라인에 저희 그 RFQ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견적 요청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뭐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의 도면, 그리고 어떤 요청 사항들을 쭉 적으면 그 하나만 올리면 평균 한 7군데 정도 업체로부터 이 견적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는 이제 하나 컨택해 가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야 되고 모든 걸 설명드려야 되고 막 이랬다면은, 온라인에서 여러 업체들이 보낸 견적을 비교할 수 있고, 그 작게나마 형성된 시장 속에서 시장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도 있고, 또 온라인상에서 업체들의 어떤 퀄리티를 어느 정도나마 검증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파트너 입장에서도요, 저희가 사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렇게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영업사원도 저희가 채용하고 뭐 하지만, 요즘에 이런 좀 진화해가는 그런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을 유지하면서 이 새로운 그 수요선을 확보해 나가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온라인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그런 견적 요청들을 보면서 나한테 맞는 고객들한테 직접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말하면 잘 설득해서 나의 고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니까, 사실은 이걸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시연하는 것보다 좀 영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찍어 왔습니다. 먼저 고객 입장에서는 견적 요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받은 견적들을 비교하게 되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도면이 있다면은 도면을 올려 주시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도면이 없는 고객들은 도면을 만들기 위한 간단한 정보를 올려주시면 역시 도면을 만들 수 있는 파트너들을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저희 디자인 설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서비스 열 때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과연 고객들이 이렇게 도면을 쉽게 노출할까? 자기 회사의 어떤 기밀일 수도 있는데 라고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이걸 기밀사항으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니즈보다 조금 더 빨리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이 제품을 내고자 하는 니즈를 가진 고객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디자인적인 설계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업체들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역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면을 보완하는 그런 R&D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면 견적 요청을 하면 이렇게 고객 파트너들이 견적들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견적가도 비교하지만, 제조라는 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트너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개 글을 잘 읽어보고, 또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도 좀 분석해보고 해서 고객이 말을 걸고 파트너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파트너와 업체 확정을 하고 이제 제조를 실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정도 한 20개 조금 더 되는 세부 제조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곧 뭐 PCB 서비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OEM, ODM, 그리고 뭐 후가공, 뭐 어셈블리, 패키징 이런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탑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그 고객 사이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고객이 지금 저희 서비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가공 방식을 선택하고 재료 소분류 그리고 수량을 적어서
그 견적 요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는 거의 한 뭐 1, 2분이면은 이 견적 요청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꽤나 상세한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파트너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아예 파트너 사이드까지 동시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잠깐만요. 처음에 들어가시면 저희 서비스 접속하시면 이러한 고객들이 보내온 견적 요청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견적 요청을 필터링 할 수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견적 요청을 쭉 보시면 어느 정도 왁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도면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적합한 견적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처음에 내는 견적이 사실 가견적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확실한 견적을 서로 상의해서 보통 결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전체 화면. 네. 방금 파트너의 사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견적 요청서를 확인하고 예산 견적을 발송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거래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 서비스를 좀 잘 활용하시는 파트너사들 좀 만나보니까 이 카파만 그냥 대응하게 한 명을 뽑아서 계속 이걸 대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가는 실제 수주에 가는 그거에 비하면 그 해당 인건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대응하시는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저희가 데이터를 쭉 들여다보면서 이런 파트너들이 정말 고객을 모셔가는구나라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걸 좀 설명드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기업 설명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업 설명란이 있는데 거기 막 비어 있고 이러면 일단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최종 계약을 따낸 파트너의 82% 정도는 기본적인 회사 소개를 아주 상실하게 기재해 주신 그런 파트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응답했을 때 계약이 체결된 파트너의 94% 이상이 24시간 이내에 첫 번째로 고객한테 컨택한. 그러니까 고객도 첫 인상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이게 내가 견적 요청서를 올렸는데 이게 한 이틀 후에 답신을 주신 견적을 주신 파트너랑 바로 즉시 뭔가 날라오는 파트너랑 이 느낌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파트너 94%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분들이 24시간 이내에 응답을 했던 그런 파트너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재미있는 건데 채팅을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대화를 이어가면 그 파트너가 이 고객을 데려갈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적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한 3번에서 7번 정도 사이에 오고 가고가 한 3번에서 7번 정도 사이에 이루어지면 더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더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객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뭔가 진행하시는 고객들의 성향이 필요 없는 정보가 별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냥 명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얼마인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딱 깔끔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정말 딱 비즈니스적으로 간단하게 대화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에서 고객 대응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생각하시는 것만큼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용 동영상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저희 온라인 이제 제조 플랫폼 카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수요사, 공급사분들 다 계신데 이 서비스 활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아마 궁금하신 게 그러면 수수료나 이 과금 정책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다 무료입니다.
예, 고객 사이드한테도 무료이고 이 파트너 사이드한테도 무료예요. 근데 저희가 아마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파트너한테 월 과금을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파트너한테 뭐 월 얼마 정액 과금을 해서 그 돈으로 뭘 할 거냐면은 마케팅을 더 많이 해서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저희가 물론 투자를 많이 받아서 투자금을 막 사용하면서 고객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가려면 당연히 거기에 저희 셀프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서비스를 정비해서 이거 이제 돈 내고 쓸만하다. 여기서 내가 충분히 이만큼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저희 순차적으로 뭐 서비스별로 과금을 진행해 갈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파에 대한 소개였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사실 이번 저희가 이제 카파 커넥트라는 게 개발이 완료됐지만 내부적으로 좀 검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런칭이 되기 때문에 그 승인받고 하는 시기도 좀 있어서 다음 주에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공식 클로스드 베타, 그래서 제한된 사용자분들한테만 먼저 사용 기회를 드리고 써보신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피드백을 받아서 공식 런칭을 하는데 이제 제한된 사용자분들께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 업체입니다. 물론 저희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이제 수요사의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수요 기업은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카파 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그 MFG라는 저희 국내의 제조 전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도대체 도면을 갖고 협업할 수단이 없다라는 게 이 설문의 결과인데 도면을 가지고 제조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도면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도면을 가지고 이 소통하는 그 현황을 좀 살펴보면 정말 한 20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스크린 캡처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판으로 불러서 거기에다 메모를 작성하고 또 이걸 이메일로 보내거나 뭐 카톡으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카파 커넥트는 제조 환경에 특화된 온라인 협업 소프트웨어이고요. 특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상에서 도면을 쉽게 저장, 관리하고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용 프로그램이 없어도 도면을 열어볼 수 있고 채팅으로 소통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면 위에 주석 달기 기능이 있어서 도면에 바로 그 주석을 딱 포인트 찍어서 기록해서 이전에 발생했던 그런 소통에서의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를 디자인했습니다. 우선 별의별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다 있는데요. 거기에 도면을 저장해도 도면을 열어보려면 도면을 열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따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저희는 온라인에서 그 웹브라우저에서 이 도면을 띄워 보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도면을 클릭하면 바로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객들도 쉽게 이 도면을 띄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건 웹 앱으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면이 공유되었을 때 이런 그룹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도면 위에 주석을 달거나 혹은 그 옆에 채널 채팅 창에 대화를 하거나 해서 이 도면에 대한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전화나 여러 가지 채널로 소통을 하다 보면 제조에 있어서 그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고 상호 이해 정도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 제조가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런 분쟁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정보를 모두 남겨놓으시면 향후에 분쟁 조정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직접 활용해 보시면은 금방 와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그룹의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밝아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 왼쪽에는 그 도면 리스트가 쭉 존재하고요. 내가 공유하고 있는 도면 혹은 공유받은 도면들이 리스트가 쭉 존재하고 그 도면들을 하나하나 띄워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채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특정 포인트에 핀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아주 정확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면 그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도면을 어느 순간에는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면을 공유하는 정도를 낮춘다는 거는 그 보안을 강화한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를 적게 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가 못해요. 근데 저희가 온라인상의 이 도면을 공유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면을 일단은 다운로드 받지 못합니다. 다운로드 받아도 변형된 파일 포맷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디서 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면 원본이 유출될 위험이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견적 받으실 때 도면 원본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 근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근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요. 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도면의 일부 부분, 중요한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뭐 그러한 R&D들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도면의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운로드 권한 같은 건 너무나 명백하게 이 사람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줘라 말아라라는 걸 내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보안 관련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도 어디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데서 사무실에 안 계셔도 사실 급한 대화는 바로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막 떠들었습니다만 영상을 보시면 뭐 바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전체 내가 클라우드에 내가 저장해 놓은 그런 파일들이고요. 지금 옆에는 공유되어 있는 지금 내 드라이브에 있는 그런 파일들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개의 파일들 선택해서 공유하기 위한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이메일로 내가 공유하고 싶은 대상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초대가 되면은 이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운로드 권한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그룹이 생성되는데 이 안에서는 이렇게 도면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도면에 대해서 우리가 CAD에서 웬만한 그런 뷰어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트 뷰를 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CAD에서 가능한 그런 뷰잉을 할 수가 있고요. 딱 어떤 포인트, 특정 포인트, 핀 포인트에서 거기에 저렇게 주석을 남길 수가 있어서 원격에서도 굉장히 명확한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화 내용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 프로젝트를 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아주 간단한 버전을 먼저 내놓습니다. 소통에 먼저 특화된 버전을. 근데 향후에 우리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아마 더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있으실 거예요.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커넥트 시연 영상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결이 더 잘 되려면 플랫폼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드려야 돼요. 그냥 단순 연결해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희 고객사나 파트너사에서 사람의 힘을 리소스를 투입해서 했었어야만 되는 일들. 예를 들자면은 뭐 파트너사에서 견적을 산출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제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검증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뭐 고객사에서도 대략의 견적을 확인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도면 관련된 R&D를 좀 헤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보시면은 아주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우선 그 특징 형상을 인식하는 R&D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CNC 가공을 하는데 홀이 몇 개냐, 이걸 도대체 한번 뒤집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견적을 내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떤 형상들은 뭐 특정 가공으로는 가공이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돌려서 깎는 선삭 가공인데 거기에 뭐 그렇지 않은 요소가 있으면은 그 특징을 딱 분석해서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눈으로 찾거나 다른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썼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혹은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알려드리는 그래서 뭔가 제조를 서포트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R&D를 해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고리즘 기반의 방금 보여드린 그런 특징 형상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R&D를 진행해 왔는데 이게 알고리즘 기반의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딥러닝 기반의 그런 특징 형상 추출, 인식 이런 R&D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컴퓨터 비전 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국내에서 그 이런 딥러닝 쪽으로는 거의 탑 수준의 연구소인데 그쪽과 함께 R&D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요거는 저희 그 보안 관련된 이슈 중에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부위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난 이 부분은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아. 대략적인 견적은 받고 싶은데 얘는 내가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고객 입장에서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파트너 입장에서도 대략적인 견적을 내주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보안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이 서비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더 큰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3D 프린팅 하시는 우리 파트너 분들한테 좋은 소식인데 기존에 3D 프린팅 하시려면 여러 가지 뭐 검증해야 돼요. 프린팅 가능성 여부 뭐 여러 가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 서비스에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R&D 끝난 상황인데 이거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건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사실 이거 스탠드얼론 제품으로 많이 사서들 쓰고 계세요. 네, 뭐 머티리얼라이즈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 로드맵인데요. 카파라는 서비스를 올해 더 확대해 가는 거, 더 제대로 서비스 해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그리고 카파 커넥트가 지금 다음 주에 런칭을 하는데 이거는 일단 한국어도 지원하지만 영어도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지 좀 잘 키워가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올해 장착해 가는 게 카파 커뮤니티라는 가칭 카파 커뮤니티라는 걸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이 좀 거래된다고 해야 될까? 지식이 공유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파트너로서 내 역량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이 단가 경쟁만 하고 싶지 않고 내 역량을 많이 보여줘서 나 이렇게 잘하는 파트너니까 너네 나 믿고 약간 단가 조금 높아도 이거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창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무언가 질문을 하면 파트너가 답을 할 수 있거나 혹은 파트너가 스스로 자기의 그런
지식들을 쌓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저가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은 사실 이 좋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이 좀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이게 가격 경쟁만이 아니라 파트너의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파 커뮤니티를 시작하고요. 동시에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이 사내에 존재하는데 이 팀에서 파트너들, 고객사들 인터뷰 많이 합니다. 예, 인터뷰해서 그 파트너 더 돋보이게 해드리는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 뭐 인터뷰, 사진, 영상 이런 것들 계속 할 거니까 파트너분들은 관심 갖고 계속 이런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 응해 주시면 저희의 목표는 그거예요. 파트너를 더 빛나게 해주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잘 성장해 나가면 뭐 내년쯤 어쩌면 카파 서비스 안에 마켓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편리하게 약간 뭐 예를 들자면 공동 구매하면 훨씬 저렴하게 무엇인가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서비스 키워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쭉 소개해 드린 거고요. PCB 전자회로 서비스가 이제 곧 런칭을 할 거고, 그리고 기존 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 그리고 요청이 많았어요. 이 턴키로 뭐 할 수 있는 서비스 없냐? 이게 다 쪼개져 있으니까 힘들다. 그래서 뭐 ODM, OEM 이런 서비스 탑재할 거고요. 그리고 후처리, 조립 포장 이런 서비스로 카파를 진화시켜 가겠습니다. 네, 과금 모델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구독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파트너한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파트너들의 마케팅 대행 업체인 거예요. 예, 막 고객들을 모아서 연결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구독료 월 과금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객 쪽에서도 있고 파트너 쪽에서도 있는데 안전결제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고객들은 당연히 내가 서비스를 받는데 이 결과물을 보고 대금을 지급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존재하고, 근데 저는 파트너한테도 그런 니즈가 있는지 몰랐는데 파트너분들도 이 돈을 떼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선불을 지급해서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안 찾아가요. 근데 이게 제조 프로젝트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지 않기 때문에 뭐 몇 건만 그런 게 있어도 큰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거 안전결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객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탑재를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파트너를 고객이 검색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견적 요청을 올렸을 때 파트너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입찰하는 방식인데, 어쩌면 나중에는 이 파트너 정보가 좀 충분히 쌓이고 나면 파트너를 검색할 수 있게 더 열어놓을 수도 있지 않나. 이 플랫폼으로서 더 오픈된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모델이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뭐 광고 모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분들도 본인의 그 회사에 정보를 좀 잘 여기 기재해서 많이 어필해 주시면 계속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저희는 분명한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무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구조가 이 제조업을 빼고는 참 말하기 힘든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런 IT와 제조가 융합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처져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IT 중심의 회사들이 제조업이랑 융합해서 제조 생태계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우리한테 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다 외국에서 제조해야 되고, 근데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뭐 글로벌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게 엄청나게 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제조 기반을 다시 자국 내에 유치하려는 시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고, 예. 국내에 이렇게 짱짱한
제조업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사장시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국가적으로 봤어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하루빨리 제조업체들과 협력해서 이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사명도 함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가 제조 생태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공장 자체를 효율화시키는, 소위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접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현 정부에서도 이런 접근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라는 이런 지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조 시장을 효율화시키는 겁니다. 시장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 예, 이걸 더 효율화시키고 우리 업체들, 우리 수요기업 공급 업체들이 여기에 더 잘 적응해서 더 빠르게 만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저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IT 강국이지만 글로벌한 플랫폼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만든 그런 글로벌한 플랫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보의 플랫폼 하면 대표적으로 구글, 우리 네이버도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의 최강자이고,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역시 구글, 그리고 유통에는 아마존이 있다면은 제조에는 저희 카파라는 브랜드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꿈입니다. 근데 이건 혼자서 할 수 없고 저희 클라이언트 그리고 파트너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저희한테 더 잘하라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도 많이 내주시고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어서 함께 제조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하나 만드는 거다. 저는 이 제조 플랫폼이라는 것, 글로벌한 제조 플랫폼을 꼭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한창 시작되는 거대한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다행히도 뭐 일단 우선 저희라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방향을 정확히 잡은 것 같고, 한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조 기반들, 또 우리나라 제조 기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예, 큰 기업들 따라서 중국, 베트남까지 다 나가 있는 게 우리 또 제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플러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좀 레버리지해서 글로벌한 플랫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좀 말이 되는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쭉 주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마 새로운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먼저 주신 질문들을 쭉 읽으면서 답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 빠졌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도면이나 전개들을 보고 어느 정도 견적까지 받아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제조 가능 공장 정도만 안내받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알리바바처럼 투명하게 견적까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 제가 서비스 설명드린 것처럼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견적 자체를 받아보시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도 알리바바에서 그 소싱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참 그게 굉장히 심리적인 장벽이 너무 크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를 올려요. 뭐 도면 올리거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딱 올리면은 한 몇 군데서 연락이 와요. 근데 다 같이 하는 말이 다른 애들은 다 가짜다. 걔네들은 공장도 없다. 우리만 진짜다. 우리한테 도면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뭐 NDA 다 맺어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소싱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국에서 제조를 해본 그 경험에 의하면 가서 우리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10원 한 장이라도 깎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가서 막 현지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업체들 만나면서 막 밥도 먹고 막 하면서 깎아 놓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맞춰놔요. 그러면은 쭉 올려요, 계속.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올랐다, 아니면 재료비가 올라간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습니다. 쭉 올라가서 어느 순간 이게 한국에서 제조하는 수준만큼의 단가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그 처음에 제조하시는 분들은 절대 중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제품을 만드신 게 파이널 버전일 확률은 정말 적거든요. 여러 번 제품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 제품이 시장 검증가 하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해외에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가를 조금 더 약간 더 비싸더라도 더 소통이 쉽고 더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든 다음에 시장 검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씩 찍어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국내건 해외건 정말 이 퀄리티로 이 제품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맞다. 처음에 시장 검증이 되기 전에 약간의 이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더 큰 손해를 불러온다. 이건 정말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이 제품을 이터레이션 할 때까지는 저라면 국내에서 제조하시는 것을 정말 적극 권장드립니다. 카파는 지금 소통과 연결에 중점을 두고 계신데 혹시 실시간 견적은 언제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실시간 견적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R&D 이런 거 다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룰을 세팅하면은 견적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시장에 이 시장 가격을 저희가 세팅하는 게 맞나 과연? 이런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을 만들어서 그 파트너들이 스스로 본인의 이제 아마 저희가 앞으로 또 파트너들한테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 전체 내가 제공하는 견적은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분포하고 있을까? 이런 데이터도 아마 제공해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 제조업 현실을 반영해서 어떤 그런 그 시장의 그 가격 그 가치 그 여러 제조업 업체들이 만들어가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은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만 R&D를 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트너나 고객들이 조금 더 뭔가 결정하시기 좀 편하게 제공해주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우선. 그래서 아마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미국 선도업체 조메트리라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나요? 일단 조메트리는 완전 저희랑 다른 서비스예요. 네, 걔네 그 서비스는 중간에 그러니까 고객들이 여기에 조메트리 올리면 파트너랑 연결이 안 되고 조메트리랑 대화를 하게 되고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유사한 서비스를 이전에 카파하기 전에 진행했습니다만 그때 고객들이나 파트너한테 늘 들었던 게 직접 만나고 싶다. 중간에서 이 대화를 연결하는 게 중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정보를 손실시키기도 하고 중간에서 그리고 고객은 당연히 내가 내 물건을 만드는데 내 새끼인데 이거 어디서 만드는지 알고 싶고 파트너는 어떤 니즈가 있어요. 한번 열심히 해서 내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니즈가 있잖아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연결시켜 드리는 게 직접 소통하실 수 있게 연결시켜 드리는 게 이런 조메트리라나 다른 해외 업체의 그런 서비스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조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며 좋은 제조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찾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가요? 사실 저희가 좋은 제조업체를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게 워낙에 그 바다와 같이 넓고 깊어서 저희의 그 조그마한 전문성으로 이 업체의 어떤 전문성을 함부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게 스스로 그 역량을 많이 보여주십사.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그런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잘 설명만 해주시고 혹은 관계사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잘 보여주시면 대략적으로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드러나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이제 실제 사용해 보신 고객들이 거기에 평점이나 리뷰를 남길 거기 때문에 그런 고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 가시면 좋은 포트폴리오에 좋은 평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업체가
좋은 업체 아닌가.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플랫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칭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안전 결제를 저희가 나중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때 안전 결제 할 때는 뭐 최소한의 수수료 정도 운영에 필요한 그 정도로 아마 받게 될 것 같고요. 고객은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트너는 아까 월 과금 형태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해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인콰이어 단계나 구매 정보 등의 히스토리 관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아마 파트너 사이드에서 파트너나 고객 모두 동일하게 내가 뭐 견적을 내거나 견적을 받아보거나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다시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정보가 다 남는다는 거,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적어진다는 거, 이것도 이런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시는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OEM도 가능한가요? 의류, 패션 분야, 식품 제조도 가능한가요? 이분은 누구신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부품 제조에만 특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딱 이런 분야들, 의류, 패션 분야, 그리고 식품 제조 분야, 저희가 더 확장하고 싶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분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세요? 네.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특별히 모셔갖고 계속 그 고객 목소리를 좀 청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받은 질문을 좀 정리해서 모아놓은 거고요. 혹시 그 자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4가지.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질문 받고 뭐 말씀 듣는 게 너무 도움이 돼요. 사실 이런 자리에 와서 이 고객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러저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마이크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제조업체의 플랫폼을 지금 저기 얘기하셨는데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조업체라길래 웬만한 모든 그 제조업이 다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계속 그 도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기계, 금속, 뭐 건축 설계 뭐 이런 걸 갖다 주로 한다는 건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단순한 부품만 제조하는 것만 한다는 건지 그 우리가 참 뭐 PCR 진단 키트 뭐 제조 그런 공략과 연결해 준다는 건지 그런 게 첫 번째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가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제조업체가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들도 우리가 그 소싱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두 번째 알고 싶은 거고 이게 그거 두 가지 먼저 대답하죠. 네. 그렇죠? 저희는 그 헤르모스 그룹이라고 좀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 경영 마케팅 CEO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그 주신 질문 이거 제조가 어디까지 커버되는 제조냐 하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왜 이 부품 제조업에 먼저 시작했냐면 저희 회사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제조업으로 회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그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이제 3D 프린터라는 기계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직접.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걸 온라인으로 서비스 해야겠다
해서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영역도 많아요,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올해 이제 목표가 쫙 그 확장시켜 가는 건데 이 하다 보니까 제조가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됐지? 보니까 제조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조라니까 부품 제조만이 아니라 이 B2B 영역에서 뭔가 연결하는 것들이 아직은 제대로 많이 연결이 안 돼 있구나. 이쪽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방금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신 그 의류 제조, 그리고 식품 제조 이런 분야로 확장을 해 나가야겠는데 그 전에 이 부품 제조라는 시장을 확실하게 좀 잡고 싶은 거죠. 사실 이 부분만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도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전념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념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실 그런 다른 제조 분야로도 확장해 가고 싶은 마음이 내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제조 업체만 소싱할 수 있냐?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이 크로스보드, 그러니까 그 국경을 넘는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서로 상호, 아까 제가 그 알리바바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업체들과 이 공감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것들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우선 자국 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오고 가야 되는 수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제품 처음에 제조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해외에 가시는 것보다 국내에서 제조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국내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엔 경쟁 업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잡고 싶고 저희가 해외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연도에. 근데 카파 서비스를 해외에 내보낼 생각인데 아주 간단한 버전부터 해외에 나가서도 그 나라 국내에서의 연결에만 우선을 맞춰볼 생각입니다. 예. 국내에서의 연결해서 이 서비스를 쓰는데 좀 익숙해진 고객들한테 다른 나라에 있는 제조업체를 연결시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혹은 베트남에 있는 업체를 연결한다고 해도 저희가 직접 괜찮은 업체들을 다 소싱해서 큰 풀을 갖고 연결해도 직접 검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게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그 과제일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 국내의 수요 연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도 그 나라 내에서의 수요 공급 연결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걸 주최했다면은 제조업체에서 내가 어느 분야를 갖다가 연결하려고 한다라는 걸 갖다가 품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 홍보를 한다든가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네네. 너무 이게 좀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것 좀 품목을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 제조에 저희는 방역용품, 네? 방역용품, 그다음 방역용품이요. 바이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제조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간에 품목을 좀 정해서 했으면은 들어가려고 보는 사람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우리 분야하고 관련해서 있으니까 이건 안 봐도 되겠다. 이건 관련해서 있고 관심 둬서 북마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저희가 참고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을 좀 낭비시켜 드린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발표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되게 저도 많이 이렇게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조 공급 그 쪽에서 공급자 파트너를 확보하신 몇 분 정도 있으신지 그러니까 몇 개사 정도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공급자 측면에서의 그 리스크 해칭 이제 안전 결제라든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수요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배달이 안 된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랬을 때 리스크 해칭을 위한 뭔가 장치들이 좀 있는지 좀 그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그 공급사 기준으로는 한 1000여 개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공급사를 확보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앞단에 수요사를 더 많이 확보해 가면서 공급사를 같이 성장시켜 공급사 풀을 더 확대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공급사가 보통 한 두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서비스 기준으로는 한 2,500개, 3,000개 정도 파트너사가 존재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수요사 입장에서 어떤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내에 그 CX 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쟁 사례가 있을 때 저희가 좀 개입을 하기도 해요. 개입을 해서 아무래도 파트너사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사실은 그 안에 좀 정보가 남아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한 내용들 좀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은 그리고 고객사 파트너사 입장을 들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경고 조치를 하게 되고요. 파트너사들도 사실은 뭐 나몰라라 하는 회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거나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파트너사들도 이제 시정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중간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생태계가 잘 갖추어지면 뭐 어쨌건 고객한테 계속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은 또 이전에 사용 후기 같은 걸 읽어보면서 이 파트너를 대한 신뢰 여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계속 심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객한테 노출된다 이런 거 잘 알려가는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플랫폼으로서 이제 방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게 장치들 좀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게 저희가 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뭐 저희가 서비스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그런 분쟁 사례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 그만큼 저희 파트너사 분들이 고객사들에게 그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방금 질문하신 분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공급자하고 수요자에서 문제되는 게 리드 타임하고 품질 이슈가 도면상을 제공했을 때 도면에 나타나 있는 품질이 서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했을 때는 처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매칭 플랫폼이기 때문에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매칭이 되면 그 상태에서 발생되는 이제 법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문제가 됐을 때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카파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 가는지. 네, 그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수요 기업이 공급 기업을 평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관적인 평가도 섞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려가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뭐 리드 타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카파 버전 3 버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그런 걸 명시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트너 입장에서 다시 정확히 산정한 그런 리드 타임, 그러니까 본인이 공헌했으니까 사실 그건 지켜줘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런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게 고객들이 보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정도의 룰 세팅을 조금 더 플랫폼에서 해줄 수 있으면 그게 사실 중매쟁이 역할이잖아요. 이게 중간에서 어떻게 심판 역할에 하면 좀 그렇고 서로 소통을 잘 하실 수 있게 판을 깔아드리는 역할을 그런 기능을 플랫폼에 제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제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탑재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도면을 네. 올려서 이제 견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 2D나 뭐 3D 모델링이 아닌 PDF나 그냥 사진으로 된 캡처된 도면으로도 견적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왜 그런 궁금증이 생기셨는지. 저희 이제 특성상 저희도 고객한테 받는 게
이 PDF로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면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를 또 다시 저희 협력업체에 뿌려서 견적을 받아야 돼서 아. 그런 아까 도면 서비스가 있다고 하시길래 네네. 미팅해 그거는 줄 때, 당연히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런 뭐 드로잉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거는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셔서 그걸 가지고 또 견적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러면 진행을 도면을 이제 드로잉해 주는 비용이 따로 발생되는 거는 도면을 그려주는 비용이요? 예. 아, 그건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그거 역시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거니까 예, 당연히 그것의 수고에 대한 비용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공급자 측에서 좀 문의드릴 내용인데요. 전 프로콤 정보기술의 박정근이라고 하고요. 우선 오늘 뭐 커넥트 같은 경우에도 제 수요자층을 늘리고 공급사를 가입시키기 위해서 좀 개발하신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 쪽의 공급사이거든요. 근데 수요층이 지금 현저하게 되게 적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인원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홍보라든지 마케팅 하고 계신 건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하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랑 대안책이라고 할까, 뭐 앞으로 계속 하실 걸 어떻게 하시겠다 지금 설명은 주시긴 하셨는데 좀 추가적인 게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크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수요자층의 유입 부분을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저희 뭐 대기업이라든지 관공서들 이런 것도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두 번째 질문 다시. 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관공서나 그런 부분이 참가하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아, 입찰 시스템. 네, 그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관공서는 뭐 기본적으로 입찰 공고를 띄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그 어플라이를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 개발 쪽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네. 아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일자vendor라든지 유사vendor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거래하고 있던 데만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 큰 업체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네. 3D 프린터 개발을 위해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카카를 통해서 공급사를 찾는다 이런 콘텐츠가 네. 네.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공격적으로 못 하고 있었어요. 예,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일단은 이 서비스 자체가 좀 고도화되고 좀 쓸만한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제한적인 수요들을 끌어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서비스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가졌던 것 같고 작년에 이 어느 정도 이쪽 제조 분야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검증 이 사실 작년에 좀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다시 펀드를 좀 유치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아마 말씀하신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전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고객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그런 단계적인 과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군이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 이런 쪽에 많이 분포하고 계세요. 그러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은 저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존에 그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 대기업들은요. 네, 중견기업 이미 파트너가 존재하는 중견기업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사실 그거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이제 카파 커넥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좀 틈을 벌리고 저희 파트너사들이
그쪽에 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카파 커넥트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인 마케팅 이런 것이 좀 보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쪽은 저희한테도 좀 숙제이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열심히 하겠고, 또 그 파트너사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에만 갖고 계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막 던져주시면 저희는 좀 그런 게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더 빨리 개선되고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조금 더 이렇게 목소리 많이 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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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쪽 업체. 네. 또 하나. 이제 하나의 제안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듣고 도면 그리기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좀 메타버스를 봤더니 거기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구현할 수가 있어서 웬만큼 도면을 그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툴들이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수요자의 입장이거든요. 제조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도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도면을 그리는 툴이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소통을 하려면 이게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면 그리기 그런 툴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하시는 중에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으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도면을 그리는 툴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툴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배포되는 툴도 있고요. 또 굉장히 쉽게 도면을 그리는 거에 특화된,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도면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 딱 생각나는 이름으로는 뭐 팅커캐드라든지, 한국에도 그 서비스가, 그런 도면 그리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제 이름이 딱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말 초등학생들도 도면을 쉽게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가 있어서 도면을 저작하는 활동을 하실 때는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카파 커넥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진 도면을 가지고 소통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도면을 제품 만들 정도로 뭔가 정교하게 그리려면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럴 때 뭐 사내에 그런 도면 제작자를 다, 그런 리소스를 다 보유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제조업을 하실 때도. 처음엔 계속 그런 작업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감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파트너사를 찾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그 디자인 설계 서비스에서 그 고객님과 맞는 그런 파트너를 찾는 그런 툴로도 활용을 하시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그 가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냐라고 하는데, 가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아까 저기 질문 주신 분과 되게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지금 되게 B2B적인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약간 B2C적으로도 더 확장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방금 그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가구를 만들고 싶어. 근데 나한테 맞춤형 가구를 만들고 싶은데 주변에 공방들이 어디 있나? 이 공방들한테 이 가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견적을 받아보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서비스들도 확장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품 제조 분야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서비스들도 빨리 내보고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저도 이걸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가구인데 공방 쪽의 가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 이제 어떤 특화된 제조 공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업체 찾는데 무려 1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제조업체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네. 그런 어려움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탄탄하게 구축된 네트워크가 있고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쯤 되면 오히려 다 제조업체들이 쫓아가서 영업을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가 이제 새로 뭔가 시도해 보려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그 제조업체를 찾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좀 빠르게 성장해서 영역을 좀 빨리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을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업체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 소중하게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맞는 게 큰 업체들은 영업사원들이 엄청나게 가요, 이미. 사실은 그게 저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B2B 영역에서 이런 IT 플랫폼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큰 업체들 입장에서. 근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뭔가 또 코로나 상황이 도래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부상한 거지. 아마 그런 이벤트들이 없었으면 아마 계속 일반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그 불편 속에서 아주 한참 동안 헤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굉장히 극소수지만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은 굉장히 많고요. 다양한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조업체를 굉장히 찾아다녀요. 근데 그들은 개인이나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들었던 생각이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때와 대기업이나 뭐 국영 어떤 그 뭐 정부 조달 뭐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할 때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방향을 좀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네, 네. 네, 지금까지 어떤 그런 뭔가 마음속에 다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찾지 못하잖아요, 제조업체를. 네, 네, 그럼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80년도에 그 한국에 있는 그 대기업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마케팅만 지금 4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 제 앞에 계신 분이 질문한 사항은 저도 제조업체를 찾으려고 많이 했지만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스타트업이나 누가 지금 얘기하신 건 DIY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예전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1990년도부터 했어요, 시작을. 하지만 그 붐이 일어난 거는 거의 2000년 넘어서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없으면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게 없고, 두 번째는 지금은 다음이든 네이버든 간에 그 자체 공장의 사이트를 갖다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계속 리뉴얼하면서 홍보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찾기 없습니다. 찾을 수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공장에 갖다가 올려놔가지고 크게 누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들 안 써요. 꼭 그 사이트에서 공지사항 보면은 거의 뭐 몇 년씩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현상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매칭 플랫 이게 굉장히 좋은 거 맞는데 지금 요구하신 사항들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면은 지금 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 왜 중기업하든지 뭐 11번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중기업하고 나머지 문제 생기면 우리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모든 것을 갖다 다 책임지고 하려면은 사람 남지 못합니다. 그럼. 아무리 뭐 1,000억 원을 갖다가 투자해도 그 중개 플랫폼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환경 자체가 한국에서 제조업 환경 자체가 DIY를 하든 뭐하든 하더라도 그 스타트업들이 이걸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하신 앞에 질문하신 분들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방향을 갖다가 모든 걸 다 포괄하려고 하시면은 힘들어 위험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서비스에 대한 또 조언이시기도 하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유사하게 우선 저희 모든 방향을 커버를 하기 전에 일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저희 메인 고객인 건 맞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확장을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아마 다른 느낌의 무엇인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 네. 네, 아까 그 설명하실 때 그 조메트리하고는 사업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서로 모르는 가운데 조메트리가 중간에서 제품에 대한 것도 보증을 하고 뭐 문제 생긴 것도 이제 보증을 하는데 지금 카파의 사업 구조는 결국 이제 매칭만 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조 기반이라는 게 결국 양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수요자가 나중에 공급자하고 같이 가게 되면 네. 카파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카파를 쓸 거냐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도 사실 그게 처음에 굉장히 큰 의문이었어요. 이거 도대체 좋은 파트너 만나면 계속 거기 쓰지 않나? 근데 사용 패턴을 보니까 꾸준히 반복적으로 올리시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저희가 들어오는 그 견적 요청서 중에 재구매 고객들로부터 들어오는 게 이렇게 쭉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고객들이 파트너를 한 번 구했을 때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파트너 찾는데 드는 코스트가 꽤 크거든요. 예. 시간과 노력 이게 굉장히 큰데 그걸 하느니 그냥 하자라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플랫폼에서 작게나마 내가 요구하는 걸 올려서 이것에 대해서 파트너들이 어떻게 견적을 주는지 보고 퀄리티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견적을 택하고 싶은 이런 니즈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이 우리 제조업계에 도입되면서 기존에는 사실 마땅한 시장 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고 이제 전문가가 판단하시는 게 가격인데 그런 게 아니라 작게나마 시장이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좀 균형을 이루는 시장 가도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수요자들의 사용 패턴도 딱 한 파트너만 고집할 필요 없고 그때 오히려 좀 다변화시켜서 리스크 해지도 하고 많은 파트너 경험해보고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이 플랫폼을 떠나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뭐 드는 비용도 없고 견적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드렸던 궁금한 점은 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대기업 구조에서 그 공급이라는 게 결국 이제 벤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단가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그 공급자가 정확한 날짜에 납기를 좋은 품질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 업체가 결정이 되고 그게 벤더가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면 그러면 지금 같은 구조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카파에 들어가서 어느 업체랑 거래를 한번 이루어졌는데 업체가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계속 오더를 주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재구매를 한다고 쳐도.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카파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될 거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요. 네, 완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저희가 서비스 할 때 되게 고민했었던 포인트였는데 신기하게도 좋은 파트너 만난 게 분명해 보이는데도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쨌건 견적 비교라는 거를 프로세스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기업에서는. 근데 사실은 비교 견적을 받기에도 좋은 플랫폼인 거죠. A라는 파트너가 마음에 들었어도 B, C, D의 견적을 받아보고 A를 다시 결정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A로 할 건데 그래도 B 이만큼 해주는데 뭐 조금 더 해주세요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저희의 이제 수익 모델은 기본적으로 파트너 업체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데에 필요한 그런 구독 모델, 구독료를 납부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고객한테 어떤 전가되는 비용 구조가 없다 보니까 고객은 사실 뭐 계속 서비스를 굳이 안 사용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또 저희 커넥트나 다른 것들로도 이제 다변화해 갈 예정이니까 일단은 뭐 여기에 그런 비즈니스 주체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면 만약 아까 이제 저희 질문 주셨지만 파트너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고객이 많이 들어온다 여기서 그러면 뭐 그 비용을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편리하면 굳이 딴 데 가서 이걸 다시 전화로 하고 이메일로 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사실. 네. 그런데 질문은 너무나 정확한 그 질문이신 거 맞습니다. 네. 네. 기간이 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스타트업 존속 기간 네. 6년. 근데 저희가 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하고 개시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7년 차예요. 6년이 작년까지 끝나고 7년 차인데 현재까지 지금 이제 특허 출원을 한 2건을 했어요. 코팅에 대한 특허이거든요. 근데 기구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깨닫고 이번 년부터는 이제 기구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으로도 이게 지금 수행 기관으로 이게 잡혀 있나요? 카파 커넥트에서 중기부라든 중소벤처기업부나 아니면은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그 뭐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데 네네. 보면은 그 수행 기관에다가 네. 그 디자인이나 금융이나 기구 설계를 맡기고 네네. 저희는 참가 업체로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원래 그런 거 안 하다가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구들 뭐 제품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까 또 수요 기업이시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품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혹은 뭐 설계를 한다든지 혹은 뭐 금융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을 한 80개 정도를 뽑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그 중에 그 수행하는 기관으로 플랫폼 기관으로 저희가 어플라이를 해서 아마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KIDP라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그런 80개 정도의 업체를 아마 뽑을 건데 곧 그런 것도 좀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디자인진흥원이요. 네네. 네. 네. 지금은 이제 공급 업체를 뽑는 단계고요. 네. 저희가 특이하게 거기는 플랫폼 업체들을 뽑아요. 저희 같은. 그래서 저희도 뭐 작년에도 같이 다른 사업을 같이 했었고 해서 이번에 지원을 같이 했는데 어쩌면 또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네요. 희망 사항이고요. 네. 이제 저는 한국 디자인 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이제 감리 업체이고 저 나름대로는 작년에 이제 그 코테라나 이제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바우처 사업에 참가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 개발이나 금융 개발을 하는 이제 명목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금액 한 뭐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연기를 했어요, 시간을. 왜냐하면 이러한 지금 매칭 플랫폼도 알지 못하고 최근에 알았어요, 한 1-2개월 전에. 그리고 이 키타의 스타트업이라는 곳에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봐야겠다고 지금 해서 왔거든요. 네. 예, 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스타트업으로 있던 업체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어떠한 그 기구 설계나 금융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네. 이제 잘 모르니까 이런 거를 좀 어드바이스를 해줘야지 되는 어떤 그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한국 디자인 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바우처 사업에 참가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고 뭐 사실 여기 저희 플랫폼은 뭐 그것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런 디자인 설계 기업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거 한번 올려보시면 대략 업체들이 어느 정도 견적을 가지고 아마 컨택을 하실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분들 봤어요. 저희 그 클라이언트 업체신데 온라인에서 일단 만나요, 파트너들을. 그래서 괜찮은 파트너들을 직접 방문하시더라고요. 직접 다 오프라인 방문해서 정말 괜찮은지 이중 검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업체 계약을 하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업체들을 서치하기 위해서라도 뭐 안 하셔도 되니까 진행을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KIDP 뭐 그런 지원권은 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쪽에 오른쪽에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갖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공급자 측면,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점점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모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공급자 부분을 더 키우고 수요자 부분을 더 그 확장시킬 계획이신지, 그 양면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의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또 저희 사업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잘 소개를 드리면 저희 파트너사를 모집하는데 오프라인 영업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게 저희의 지금으로서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최대한 파트너사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 컨택 정보를 수집하고요. 거기에 정중하게 이메일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서비스에 대한 그 정밀한 그리고 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파트너들이 저희 서비스에 유입되게 가입으로 전환되게 하는 온라인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 서비스가 이제 한국에서만 할 서비스는 아니고 다른 국가에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좀 그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하기 위한 그 기반을 일단 닦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방향성을 선택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빠르게 더 성장해야 될 때는 그런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지역에 파트너를 둘 수도 있고요. 그런 뭐 업체를 모집하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제한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영업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그렇고요. 고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조를 하시려는 분은 다 검색부터 시작을 하세요. 검색하실 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B2B 서비스에서의 가장 기본은 좋은 컨텐츠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케이션 팀이 좀 강하게 빌드업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제조에 관한 정보들, 우리 파트너에 대한 정보들, 우리 고객이 사용했던 고객의 후기들 이런 것들 계속 강화시켜가면서 온라인상에 쭉 올려서 충분히 참조하시고 저희 서비스 선택하실 수 있게 하고요. 당연히 마케팅 비용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저희 브랜드도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저희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 오늘도 요 행사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그런 좀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저희 진짜 너무 집중해서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뭐 저희가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말씀을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뭐 저희가 혹시나 좀 준비가 미진하고 아직까지 서비스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그 기대하신 바를 좀 채워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좀 더 빨리 성장해서 그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면 오늘 함께 해주신 시간이 좀 소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에 이런 기업 여러 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써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모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이번 행사에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께는 저희 카파 커넥트 베타 버전하고 그다음에 무료 사용권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게 베타 버전으로 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쯤에 저희가 오신 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메일로 그 관련된 사항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만에 하나 혹시 만약에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뭐 연락을 못 받으신다면은 저희 그 안내해드린 이메일 주소 거기로 저희한테 그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